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장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이고요. 네, 미국 대선 판도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 누가 되면 어느 섹터가 좋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좀 애매할 때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섹터가 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양상이 좀 있고요. 누가 돼도, 이거는 꼭 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고, 원래 사실은 그런 섹터들이 보면, 기존에도 강했던 섹터들입니다.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포드, 미국 자동차 회사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제 미 증시도 이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경합 지역이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생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는 단어가 되고 있죠. 물론 지지율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져가느냐, 그 지역에 있는 선거인단의 표를 승자독식으로 다 가져가죠. 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득표수는 앞섰는데 선거인단 요 숫자에 따라서 뒤바뀐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합지역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지역은 공화당, 이쪽은 민주당,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승패가 가름되죠. 그래서 지지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경합 지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경합 지역의 특징들이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공업지대입니다. 자동차 철강 이런 거. 근데 사실 여기 최근에 한국에서 그 LG라든지 SK에서 이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 이 문제는 이거 미국의 대선의 문제가 이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게 단순히 남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한국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일단은 그 트럼프 경합주서 초박빙 우위입니다. 그래서 경합주가 대여섯 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7개, 8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주.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한국도 보면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동서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50개의 스테이츠는 곧 국가입니다. 그 50개의 국가가 연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야, 여기는 누가 나와도 공화당, 여기는 누가 나와도 민주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합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리스는 역시나 이제 좀 미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변화를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 뭔가 변화를 원하는 분도 계시죠.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불만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백인 우월주의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꼰대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을 옛날에 재미있어 했지만 또 네, 당연히 싫어하는 층이 있겠죠. 주로 이제 민주당 쪽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해리스는 그것을 결집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경합주라고 하는 거, 여기서 결국에는 경합주에서 미국의 대선은 결론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합주가 어디냐, 보통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이쪽이 동부죠. 그러니까 동북부 지역에 예전에 공업지대예요. 그래서 한참 미국이 잘 나갔을 때 자동차 철강 이쪽이 되게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한국, 일본
뭐 중국으로도 전기차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철강도 예, 우리나라, 예, 일본, 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러스트 벨트, 벨트라는 뭐 그쵸? 미국에서 벨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뭐 허리띠죠, 그쵸? 어떤 띠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의미하고 러스트가 아, 녹이에요. 그죠? 네, 쇠가 녹슬는 거, 그게 러스트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한참 잘 돌아갈 때는 뭐 기름칠하고 해서 막 잘 돌아가다가 이제는 녹슬었다는 거예요. 러스트 벨트가. 그래서 이게 요 지역, 그죠? 예, 요 지역이 예, 러스트 벨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동차로 잘 나갔던 지역 또는 이제 철강 이런 걸로 잘 나갔던 공업 지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죠. 그죠? 옛날에는 잘 나가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예,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즘은 솔직히 인연보다도 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발빠르게 이제 그냥 뭐 누구나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고. 예, 어쨌든 간에 이 러스트벨트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쪽의 표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미국에서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벤스가 이 오하이오의 상원 의원이거든요. 그죠? 예, 젊은 나이에 좀 어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오하이오의 벤스 아직은 사실 좀 정치 신인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경륜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하이오의 상원 의원을 예,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예,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뭐 자기한테 배신 안 할 것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경합지역이란 거죠. 오하이오가 그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리스한테도 한 두 번의 뭔가 기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주말에 요약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부통령, 그죠? 런닝메이트. 이제, 아직 뭐 정식으로 추대된 건 아니지만, 이제 런닝메이트가 필요합니다. 부통령 후보. 그래서 예전에는 부통령이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데, 요번에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대신에 이제 대선 출마하는 걸 보고서, 부통령도 이제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이제 좀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통령은 그냥 들러리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였고, 너무 존재감 있으면 사실 대통령하고 대립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런 게 부통령의 자리인 거고, 그렇지만 이번에 해리스가 이제 나서는 거 보면서 야 부통령도 중요하네. 이제 조금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경합지역의 펜실베니아 여기가 이제 22석으로 경합지역에서도 표가 제일 많습니다. 22석이에요. 그렇죠? 선거인단이 22개인데 여기에 주지사가 지금 민주당의 조지 샤피로. 이번엔 유대인이고요. 좀 그리고 사실은 이분도 사실은 차기 대선을 노릴 만한 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좀 샤프하게 생겼어요. 이름이 샤피로라서 그런지. 그래서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요쪽을 잡아야 되니까, 그쵸? 게다가 여기가 2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샤피로를 부통령,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어쨌든 이쪽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쪽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런 거를 넘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좋지만 미국의 선거 구도상 사실 지지율이 뭐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기는 쉽진 않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트럼프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죠? 옛날에는 막말하는 게 재밌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재미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물론 뭐 해리스가 이렇게 트럼프를 이제 범죄자처럼 이제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해리스를 극단적인 좌파의 미치광이다. 막 평상시에 완전히 그냥 그 막말 대행진을 서로 하고 있는데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 경합지역에 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펜실베니아의 조시 샤피로도 좋지만 이 켄터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남쪽에 있죠. 중남부에 있는데 켄터키는 원래 이제 공화당
우위였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앤디 버시어, 이분은 좀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고 백인 남자죠. 그래서 해리스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또 안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다 있어, 그죠? 다 좋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딱 보다시피 좀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전통 지역에서 이제 주지사가 되고 인기도 있고 해서 이분도 좀 부통령 후보로 좀 유력한 분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마침 사진이 있어서 올려드렸어요. 왜 이분이 인기가 있는지, 그죠? 일단 잘생겼습니다. 그죠? 훈남이 이것도 일단은 뭐 어쨌든 그림은 좋습니다. 뭐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밤 드디어 PC, 그쵸?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뭐 물론 뭐 미국 대선 판도도 중요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데이터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PC를 보는 이유, 우리가 망각하진 않았죠. 역시 금리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제도 안 좋았죠. 미국은 어제도 안 좋았습니다. 어제는 뭐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였어요.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아침에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쭉 반등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또 쭉 내리고, 제가 뭐, 진짜 미쳤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이 높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지율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왔다 갔다 좀 하고는 있지만 미국도 당연히 사람이 완전하게 중립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마다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정치 지형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라든지 인종차별, 그리고 뭐 남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사실 뭐 거의 뭐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기는 어려운 나라죠. 그래서 정치 지형이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유럽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한국도 다릅니다. 물론 뭐, 유럽도 뭐 지금 뭐 난민 때문에 문제긴 하지만, 뭐, 하여튼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자꾸 트럼프의 지금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리고 경합 지역에서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억울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시나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 이제 말을 막 험하게 막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말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장은 뭐라? 불확실성 안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경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일단은 금쪽의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받는 종목들은 상반기에 뭐 인공지능에서 엄청 올랐는데 요즘 인공지능 얘기 많이 쑥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거품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 물론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왔지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이건 뭐 빅테크들이 그쪽에 몰빵해줬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빅테크들이 이제 등 돌리면, 물론 바로 등 돌리진 않겠죠. 어쨌든 방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많이, 그렇죠? 나스닥, 이거 뭐 이 중에서 뭐 오른 것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빅테크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역시나 조정받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더 좋지가 못하고요. 반면에 반면에 뭡니까? 러셀은 오히려 견조하죠. 좀 올라왔다가 좀 이제 횡보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는 일부 진짜 빅테크들, 진짜 재무구조 빵빵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갔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이 빅테크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렇게 상승하고 어느 정도 자리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국채금리는 역시나 오늘 밤 PCE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미국 시장을 또 충격을 주었던 것은 포드죠. 포드. 포드의 실적. 역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나마 실적이 좋으면 덜 떨어지고 실적이 많이 안 좋으면 많이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 발표를 하면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그리고 많이 그래도 뭐 올라왔던 종목들 계속 올라왔잖아. 어쨌든 간에 기대치 때문에 올라왔는데 기대치에 조금 모자라면은 그래도 떨어져요. 많이 모자라면 많이 떨어져요. 기대치 어느 정도 충족이 돼도 그만큼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국내에서는 뭐 상반기에 오히려 더 내려갔던 섹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안 좋았던 걸 알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래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흐름이 나와주려면 역시나 미국의 대선 판도가 어느 정도 방향이 가려져야 돼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돼서 좋은 섹터는 몇 개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 안 좋죠. 저도 뭐 정치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가급적 좀 애둘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우리도 이제는 알 거는 알죠, 이제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좋은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좋은 섹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가망이 없느냐?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뭔가 전세를 물론 뭐 지금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기회가 찬스가 있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것은 주말에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포드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좋지 못했던 거, 그리고 그 전기차가 안 좋은 거, 뭐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고금리 상태에서는 이제 할부라든지 리스라든지 금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금리가 완화가 되면 이쪽도 나아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미국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좀 고전하는 이유는 뭐 현대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죠. 잘하고 있죠. 그죠? 중국을 칭찬하면 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막아버리면 미국의 전기차 사업이 도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갈라파고스라고 하죠. 섬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미국의 트럼프하고 벤스는 고립주의, 특히 그거는 정말 근시안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우리가 수출 위주의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길게 보면 문을 닫고 한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좋은 거 없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야, 우리는 쟤네들한테 안 당할 거야. 뭐 이랬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지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 다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발전 못 했잖아요. 미국도, 미국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립주의는 결코 현대사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더 훨씬 좋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돼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경쟁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의 어떤 윈윈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뭐 완전히 닫아버리겠다 뭐 잃어버리면 사실 좋을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포드도 네, 당장은 좀 네, 전기차 쪽에 이렇게 손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아직은 전기차를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예, 계속 해야죠, 그렇죠? 예,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포드가 어쨌든 간에 실적 저조를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도 좀 사실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한국은 현대차는 좀 반대죠. 실적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잘했다라고 현대차가 잘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포드, 네, 뭐 GM, 뭐 이쪽도 같이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배터리 산업이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쪽에서 공장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정말 바보죠, 그죠? 그래서 예, 트럼프한테 우려하는 게 이거죠.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왔다는 것을 이거를 이제 엎어버릴까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래저래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진 않다.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미국과 한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 유가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주요 증시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현재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만은 이제 이틀 쉬고 오늘 개장했기 때문에 이틀간의 하락이 오늘 하루에 그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네요. 그렇죠? 121선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고 121선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이유, 그렇죠? 역시나 일단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물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실적은 좋죠. 일단은 실적이 좋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반등 그리고 오늘 PC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조정 받았고 그리고 미국과 다른 거는 뭡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미국의 대선 판도에 따라서 요거 좀 방향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출 잘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강보합이네요, 그렇죠? 전저점에서 강보합 흐름이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그 외인들의 이제 매도는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눈치 보기죠. 어쨌든 매도세가 쫄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좀 매도가 많았다가 오늘은 매도세가 좀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연기금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PC 물론 대선 펀드도 중요하지만 경제 지표 또는 금리 완화 뭐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선물이요. 선물 어제 뭐 2조 넘게 매도세가 나왔는데 막판에 좀 줄여졌죠. 그리고 오늘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뭐 이건 오후에도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보합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61선에서 약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 초반엔 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보합권에 있습니다. 어쨌든 61선에서 있고 그리고 뭐 예전보다는 기대감은 좀 줄긴 했지만 엔비디아, HBM에 대해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테스트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이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이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조차도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 반도체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도 올라는 왔지만 또 최근에 조정도 받았고, 그래서 한 60일선에서 유지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혹시라도 120일선 오면 기회로 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그렇죠. 최근에 매수, 매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지수도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박살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딱히 좋지 않다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서로 막말하고 서로 뭐 죽일 듯이 막 그렇죠? 트럼프도 이제 이게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있을 때는 공격 수위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뭐 잼만 던져도 왠지 쓰러질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그랬는데, 해리스가 좀 세게 나오니까 역시 트럼프도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그죠?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럴 때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 그죠?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 바이오로 뽑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서 이제 이쪽은 나쁘지 않았죠.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뭐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좋았어요. 뭐 지금 약간 음봉으로 조금 강보합권에 내려와 있지만 장 초반에 좀 좋았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역시나 요즘 뭐 비만약, 사실 뭐 이거는 비만 치료제는 뭐 올해 상반기부터 내내 뜨거운 한 이슈였고요. 그런 관련해서 한미약품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약간 120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건 뭐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누구나 뭐 아프고 병원 가는 거 똑같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사실 뭐 바이넥스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많이 봤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고요. 역시 CMO,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혜받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E&A 회사명을 좀 개명을 했습니다. 삼성 E&A. 사실 개인적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3N 이게 더 좋았는데, 삼성 E&A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인프라 구축, 그래서 이거는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거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적도 견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돼도 좋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요건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제 보기도 하지만 역시나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렇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자주 말씀 좀 드렸었고요. 최근에 그래도 좀 강한 흐름입니다. 물론 현대건설기계는 뭐 테마주라고 하긴 그렇죠. 일단은 뭐 여기도 실적이 좀 바탕이 되지니까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요. 조선도 뭐 이거 뭐 트럼프가 돼서 좋은 건지 안 좋을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좋았죠, 사실은. 방산하고 조선은 이게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던 거고, 근데 최근에 흐름을 더 탔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안 좋은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둘 다 좋은 거,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조선하고 방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일단 조선 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왔고요. 굉장히 이 종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원래 아니었죠. 그렇죠? 겨우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굉장히 좋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국조선해야. 그리고 뭐 우리는 하나오션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최근에 좀 아쉽죠. 그래서 하지만 120선에서는 유지해주고, 그래서 새로 들어가기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6%. 어제도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죠? 예,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것이 이제 성과가 나오려면, 예, 좀 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결국에는, 네, 좀 되지 않을까. 사실 뭐, 하나하고, 그죠? 현대중업하고의 예, 대결 구도입니다. 양쪽 간의 대결 구도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좀 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나오션도 역시나 예,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 조금 이제 그 오너의 이런 거는 좀 아쉽지만 역시 원자력은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거 원래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체코 원전에 이어서 루마니아 SMR 역시나 이거는 네, 뉴스케일 파워.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를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살짝, 깜빡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뉴스케일 파워. 그래서, 요거 이제, 루마니아 SMR, 이제, 요것도 소식이 조금씩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쵸? SMR 해도 2배. 그리고, 네. 대형 원전에도 2배.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감은 있지만, 예, 지금 뭐 2만원 밑에서는 역시 충분히 더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